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에 입지한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경기도에 입지한 호텔이죠. 네, 먼저 기본적인 사항부터 말씀드린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이자 지급액, 기대 수익률까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 사항 보시면은요, 경기도에 입지한 호텔이고요. 물건 번호 120607번이죠. 사용 승인일 2003년 8월 1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까지 이루어진 호텔이죠. 대지 면적 볼까요? 대지 면적 보시면은 546제곱미터입니다. 평수로 환산하시면 165평이고요. 연면적 2294제곱미터죠. 평수로는 694평입니다. 대지가 말이죠. 165평이고 연면적이 694평입니다. 객실수가 몇 개죠? 객실수가 41개인데요. 연면적이 694평이다 그러면 객실 평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야 임장을 안 가도 호텔 황제 유튜브를 애독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매가죠. 현재 건물주의 동의하에 55억에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소유권자는 직영중으로 운영하고 있죠. 현재 용자는 1구명에 34억에 대해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용자가 1구명에서 34억이다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유추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가가 상당히 높구나.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1구명에서 34억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매매 가격만큼 최대 용자 100% 55억 가능하시고요. 실인수가 여기서 18억은 자기 자본이죠. 그래서 자기 자본은 리모델링 비용으로 투자를 하시고 매매 가격은 최대로 이 구명에서 융자를 받아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매출은 3,500만 원인데요. 이 매출보다는 리모델링을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 리모델링 후 향후 예상되는 월 매출이 이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보시면은 객실수 41개 말씀드렸습니다. 주차 지하 1층, 지상 1층 그렇게 해서 주차 25대 가능하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이죠. 일반 상업 지역.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경기도에 입지한 호텔입니다. 3.3제곱미터당 340만 4천 원이고요. 제가 한 평으로 환산했더니 한 평당 공시지가가 1,125만 892원이죠. 따라서 본 호텔의 대지가 한 평당 말이죠. 실거래가로 봤을 때는 2천만 원이 훨씬 넘는 호가로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고요. 실거래가를 보시더라도 한 평당 말이죠. 실거래가로 우리가 보시면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입지 조건을 보유하고 있는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연수도 어떻습니까? 내용 연수도 2003년에 지은 호텔이고요. 사용 승인을 받은 호텔이기 때문에 건물의 내구성은 아직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호텔입니다.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먼저 제가 핵심적으로 호텔 황제가 가장 먼저 결정하는 사안이 뭐냐? 그 호텔의 내구성을 먼저 보거든요. 내구성을 보고 평가할 때는 가장 먼저 공부상 이 호텔이 내용 연수가 몇 년이 되어 있냐. 그리고 그때 당시 건물을 지을 때 공사비가 좀 적게 지은 건물인지 아니면 다른 건물보다 공사비를 좀 많이 투자를 해서 좀 보다 견고하게 지은 건물인지 그런 거를 평가를 하고요. 세 번째는 말이죠. 그 건물의 견고함에 따른 어떤 균열, 그 다음에 누수,
그 다음에 배관 상태, 그 다음에 보일러, 이 부분을 제가 가장 먼저 결정하고 고려하는 파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라든지 마감은 나중에 이제 결정해도 되는데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보는 게 바로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뼈가 튼튼해야 이 근육도 우리가 잘 형성되고 근육도 왕성하게 우리 신체 구조의 일부분이 될 수 있듯이 일단은 골조, 건물도 이 골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장 먼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기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놓고 우리가 평가를 하기에는 쉽지만, 누구나 평가를 하고 싶지만은 가장 먼저 고려를 하고 이 시공에 대해서 절차상으로 그때그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그리고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거는 바로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께서 상담을 하시고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본 물건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 고객님들께서 자꾸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도 하십니다. 너는 왜 물건을 브리핑을 할 때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은 보다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이렇게 많이 브리핑을 하느냐, 이렇게 의구점을 가지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도 계셔서 때로는 저에게 전화가 오셔서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약 한 5년 전에는요, 약 5년 전에는 제가 여러분께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많이 추천드렸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 네. 왜냐하면 우리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호텔을 이제 취득을 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상당한 리스크가 큽니다. 좋은 호텔을 고르는 것도 어렵고요. 그죠?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만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호텔을 정상적으로 여러분께서 취득을 했다 하더라도 그 호텔에 대한 장단점,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예상하는 수익률보다는 전 건물주, 매도인이죠. 매도인이 올렸던 매출보다는 현저하게 매출이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은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리스크를 우리가 배제하고 우리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약 한 5년 전에는 제가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을 많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그 매도인들이 있죠. 매도인들이 전 건물주죠. 호텔의 건물주들이 장난질을 좀 많이 합니다. 장난질을.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야기죠. 40억에 호텔을 사서 약 한 15억이나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원가가 얼마죠? 원가가 55억에 취등록세, 그 다음에 중개보수, 이 정도가 이제 원가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총 원가가 얼마냐면은 계략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한 7억 정도? 그죠? 약 7억 정도가 원가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여기다 이제 P를 붙이는 거예요. 시세 차익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에 중개 시장에 내놓느냐? 실제 사례입니다. 약 67억에 내놔요. 67억에. 그러면 이분들은 전 건물주 같은 경우는 제가 분명히 장난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양도세, 세전 시세 차익이 이제 10억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보유 기간이 좀 짧아요. 그러면 양도세가 좀 많이 나오겠죠. 약 한 45% 정도, 이 정도 양도세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사람의 시세 차익은 세후로 한 5억 5천 정도 이렇게 시세 차익을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기에서 또 매몰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몰 비용으로
발생되는 비용도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좀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좀 혼선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후로 약 5억 5천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고 이 호텔을 파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께서 이 호텔을 67억에 샀을 때 과연 향후에 얼마에 팔 수 있냐 이거예요. 향후에 얼마에 팔 수 있느냐. 전 건물주보다는 매도인보다는 시세 차익을 많이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보유 기간 동안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운영 노하우를 저에게 전수를 받아서 운영을 한다면 보유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단점을 제가 여러분께 브리핑을 드리고 리모델링이 완료된 호텔을 취득하셔라 이렇게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이렇게 건물주들이 말이죠, 장난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누구냐? 바로 우리 고객님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전 건물주가 시세 차익을 너무 많이 본다. 그래서 기왕에 호텔을 사실 거라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 리스크는 더 있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리스크냐 아니면 불강력적인 리스크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예비 창업자인 우리 고객님들에게 제가 직접 리모델링을 추진해 드린다면 리스크는 제가 거의 제거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에 그러면 리모델링이 완료된 물건보다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을 했을 때 여러분께서 향후 수익률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보유기간 동안에 매출에 의해서 누리는 수익률 뿐만이 아니라 처분 시가 도래했을 때 여러분께서 완료된 물건보다는 필요한 물건을 취득해서 따르는 파생에 대한 리스크만큼, 그 대가만큼의 플러스 알파를 더해서 여러분께서 향후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약 한 5년 전부터는 제가 여러분께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시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보시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을 취득하셔서 리모델링을 완료한 후에 예비 창업자 분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처음으로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모두 다 100% 다 현재 안정된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호텔을 취득하시면 제가 투어를 해드리죠. 네, 저희 고객님이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텔 중에 선별적으로 이제 해서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현장에 가서 말이죠, 시설도 보여드리고 매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눈으로 확인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객님, 현재 호텔을 운영하고 계시는 고객님 있지 않습니까? 같이 티타임도 하시면서 여러분에게는 그분들이 선배죠. 그 선배의 좀 충고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분들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지, 이제 이분들은 가까이는 한 3, 4개월, 멀리는 한 5, 6년 전에 호텔을 취득을 해서 운영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예비 창업자 입장에 계시는 분들은 멀리 예전에 호텔을 취득한 고객님들보다는 가장 최근에 호텔을 취득해서 리모델링하고 운영 노하우를 저에게 전수받아서 안정된 수익률을 누리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고객님 호텔을 방문해서 제가 이제 티타임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같이 제공도 해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과 또 실제로 여러분의 선배가 또 이야기하는 것과는 또 결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더 크겠죠. 네, 그래서 그러한 과정까지 제가 진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하나 더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시 원점으로 와서 결론은,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린다. 네, 이러한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본 호텔의 현재 매가가 55억이죠. 네, 55억인데 감정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 호텔의 감정가가 말이죠. 감정가가
2025년 올해죠? 네, 2025년 올해 네, 1금융권. 네. 1금융권에서 감정가가 얼마가 나왔냐면 보시면은 네, 63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63억. 자, 여기에서 제가 판서를 할 때 감정가 63억이라고 전에 앞에 보시면은 몇 년도에 감정을 받았느냐, 그 다음에 어떠한 금융에서 감정을 받았느냐라고 이렇게 판서를 했는데 이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감정가를 받았을 때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가까울수록 감정가에 대한 신용도가 조금 더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동산이든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가를 알아보실 때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들으실 때 과연 이 감정가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좀 판단할 줄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몇 년도에 감정을 받았느냐.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과거에 받은 감정가가 훨씬 더 신뢰성이 있다. 이런 거 뭐예요? 만약에 2020년보다는 5년 전에 감정을 받은 가격보다는 올해 감정을 받은 게 조금 더 네, 신뢰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그 감정가를 어디에서 받았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호텔 같은 경우는 1금융권, 그 다음에 제가 1.5금융, 그 다음에 2금융,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1금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좀 깐깐하죠. 1.5금융보다 2금융, 저축은행보다는 조금 깐깐합니다. 그래서 1.5금융이나 2금융이 이제 저축은행이고요. 1.5금융 같은 경우는 좀 이런 거예요. 뭐 수협 있죠? 예. 신협,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위농협, 그리고 단위 수협, 단위 신협 이런 데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 1.5금융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금리 2금융이 금리가 조금 높죠. 네, 그래서 1금융에서 감정을 받은 게 훨씬 더 신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금융보다 1.5금융보다 1금융이 훨씬 신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감정을 보실 때 제3자를 통해서 들으실 때 몇 년도에 받은 감정이냐 그리고 어디에서 받은 감정이냐 이거를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는 올해 1금융에서 감정을 받은 금액이 네, 63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이하로 현재 진행 중인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감정가가 있고요. 매가가 있습니다. 매가는 이제 여러분께서 실제로 호텔을 취득하면 매매 가격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일정한 조정이 좀 필요한 금액입니다. 건물주가 받고자 하는 호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감정가가 있고 매매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어디 되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조합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호텔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부동산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 있죠? 네, 수도권에서도, 네, 서울, 특히,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인천이나, 경기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매 가격이 있겠고, 네, 매매 가격이 있겠고, 네. 감정가가 있겠습니다. 감정가가 이렇게 있겠는데 먼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자, 감정가가 어떻습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감정가가 높겠습니까? 매매 가격이 높겠습니까? 여러분이 매수인 입장에서 호텔을 사고자 하는 입장에서 A라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에 매매 가격이 결정이 됐고 감정가가 결정이 됐는데 어느 가격이 더 높을까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높은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감정가가 100억인데 매매 가격은 110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강남에 호텔이 있습니다. 감정가가 200억이에요. 200억. 특히 강남은 더 이게 차이가 더 많이 나죠. 네. 감정가가 200이면 매매 가격이 얼마냐? 예, 250억, 280억 이렇게 합의된 금액에 매매가 된다 이겁니다. 수도권에서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감정가 이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호텔을 취득하기가 좀 어렵다 이거예요. 감정가에 가까울수록 유리하긴 하나 감정가 이하로 호텔을 취득하기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두 번째, 지방은 어떻습니까? 지방. 자, 지방은 어떻습니까? 수도권이 있겠고, 이렇게 지방이 있겠는데, 네. 지방의 경우, 매매 가격이 있겠고요. 네. 가격이 있겠고, 여기서 지방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입니다. 매매 가격이 있겠고, 네. 감정가가 있겠어요. 감정가. 자,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높을까요? 감정 가격이 높을까요? 네. 통상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 여러분이 호텔을 취득하는 입장, 매수인 입장에서는 감정가가 높은 매매 가격보다는 감정가가 높은 호텔을 취득해야만이 조금 더 시장 가격보다 좀 싸게 샀다.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방에 있는 호텔을 사는데 감정가보다 더 높게 가격이 형성돼 가지고 여러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거는 일단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호텔을 잘 못 샀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왜냐? 처분하기가 좀 어렵다 이겁니다. 나중에 높은 시세 차익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호텔을 살 때에는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호텔을 사셔야 되겠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감정가가 낮고 매매 가격이 높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 호텔처럼 감정가가 높고 매매 가격이 낮은 이러한 호텔은 어떻다?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방에서 보다는 경기도, 그 다음에 서울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경기도나 인천, 인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입지 조건이. 네. 그런데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본 호텔은 여러분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은 경기도 내부에서 아주 노른자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지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감정가 이하로 매매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호텔이 굉장히 찾기가 좀 어렵다. 결론은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1구명에서 감정가가 63억인데 지금 매가가 53억이기 때문에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날수록 어떻다? 더 좋은 물건이다. 여러분께서 꼭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호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제가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라고 그랬는데 가끔 이제 그런 전화를 주시는 분이 계세요. 호텔 황제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소요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렇게 많이 이제 질문도 주시는데 그거는 이제 물건마다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건물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소요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약 4개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4개월 예상을 하고 얼마 전에 충남에 있는 호텔을 저희 고객님이 취득을 하셔서 이제 오픈을 했는데요. 그 호텔도 역시 여러분처럼 그 대표님께서 처음 호텔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네, AB 창업자 입장에서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보시고 공부도 꾸준히 열심히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호텔을 취득하셨는데 역시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호텔을 취득하셨습니다. 그 호텔의 소요 기간은 딱 3개월 걸렸습니다. 3개월. 금융권에서도 믿지 않았어요. 금융권에서도 최소한 한 4개월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3개월 만에 딱 마치고 오픈을 했습니다. 저번 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호텔 같은 경우도
다른 분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소요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리모델링 소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다? 리스크는 크겠죠. 그죠? 네, 그래서 리모델링 기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소요 기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좀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시로 본 물건은 4개월이 걸린다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본 물건이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는 물건이다. 아주 눈여겨볼 만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으로 제가 여기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거래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 사례. 거래 사례. 본 호텔이 입지한 호텔에서 인근에 있습니다. 인근에 그 같은 상권에 있는 호텔이에요. 그 상권에 있는 호텔 중에서 매매가 된 호텔이 있는데 그 중에 본 호텔과 가장 유사한 호텔을 가지고 제가 한번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호텔은 이 A 호텔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A 호텔은 2021년이네요. 네, 2021년에 매매가 됐습니다. 매매가 됐는데 매매가가 74억에 이렇게 매매가 됐어요. 본 호텔과 아주 유사한 거래 사례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호텔입니다. 이 호텔에 보시면은 대지 면적이 해당 호텔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194평이에요. 네, 본 호텔은 몇 평이라고 그랬죠? 대지 면적이 본 호텔 같은 경우 165평이라고 그랬죠? 네, 대지 면적은 조금 높습니다. 연면적. 네, 연면적도 본 호텔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840대 9평입니다. 본 호텔의 연면적은 몇 평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694평이라고 말씀드렸죠. 역시 객실수도 조금 더 많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대지가 넓으니까 당연히 연면적이 높고 건폐율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객실수도 조금 더 나오겠죠. 객실수도 48개입니다. 48개. 네.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본 호텔이 대지 면적, 연면적, 객실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고 더 많은데 매가로 따졌을 때 본 호텔보다 19억이 저렴합니다. 19억이. 그죠? 네, 19억이 저렴하기 때문에 본 호텔이 A 호텔보다는 현저하게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나왔다는 게 바로 입증이 되는 거고요. 시장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감정가죠. 네,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이 그 시장 가격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서 합의를 본 금액, 아주 주관적인 가격이겠죠. 하지만 감정가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말이죠,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좀 주관적인 사양이 많이 배제가 되어 있겠죠. 이 감정가가 상당히 더 중요합니다. 더 신뢰성이 있고, 그 감정가보다 훨씬 싸고, 본 호텔은 말씀드렸듯이 지역 자체가 수도권이고요. 수도권에서도 아주 입지 조건이 훌륭한 그 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호텔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이 어떻다? 감정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죠? 그러면 A 호텔 같은 경우 2021년도 약 5년 전이면은 지가도 이때보다는 조금 낮았겠죠. 그죠? 네. 지가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현재도 공시지가를 열람해보면 A 호텔과 해당 호텔의 공시지가가 비슷비슷합니다. 많이 차이 나지가 않아요. 단지 대지 면적이 조금 더 높고 연면적이 높기 때문에, 연면적이 더 높다는 건 뭐죠? 건축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가가 또는 더 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리고 객실수도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TV를 설치해도 41만 설치하면 되는데 48개 설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 호텔을 제가
리모델링 비용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신다고 그랬죠? 네, 18억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매매 가격은 최대 이용자 이 구명에서 매매 가격만큼 100%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18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 시, 네, 18억, 네, 투자해서 리모델링 시, 우리가 이제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을 또 유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상 가능한, 네, 예상, 네, 가능한, 네, 월 매출은 말이죠. 네, 월 매출은 제가 분석한 결과 매달 1억 5천만 원이 충분히 가능한 호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이자 지급액과 네,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네, 지급액이죠. 네, 이자 지급액. 네. 이자, 네, 지급액. 이자 지급액은 이금융 기준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융 기준으로 우리가 100% 이금융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린다면, 네, 55억의 매매 계약이 체결했다고 가정하고요. 네, 이금융 기준, 네, 이자율 6.5%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1년에 3억 5,75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되겠고요. 매달 1억 5천 중에서 부담해야 될 매달 이자는 네, 2,8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00만 원. 마지막으로 기대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익률, 네, 기대, 네, 수익률. 네, 얼마 투자하시죠? 네, 18억 투자하셨죠? 네, 자기 자본 18억 투자하셨습니다. 네, 18억 투자하시고 매달 1억 5천만 원 중에서 네, 이자를 제하고 그 다음에 세금까지 제한 뒤에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계산을 해본 결과 4,251만 원입니다. 4,251만 원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네,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네, 28.3%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3%. 자, 여기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 애독자분도 계시겠죠. 아, 이금융에서 55억까지 대출을 받기는 나는 조금 부담스럽다. 왜? 나는 자기 자본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 대출을 조금 더 덜 받고 내가 자기 자본을 조금 더 투자를 한다면 1.5금융이나 1금융권에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이자 비용이 적게 소요가 되겠죠. 네, 이자 비용이 2,850만 원보다 네, 적게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은 어떻다? 자기 자본은 우리가 더 투자가 더 많이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순수익에서 여기에서 이자 비용이 적게 파생이 되니까, 적게 소요가 되니까 여기에서 그 이자 비용만큼 플러스 알파가 순수익으로 따라오겠죠. 그죠? 네, 여기에서 따르는 이제 수익률의 퍼센트가 여기에서 조금 더 낮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여유 자금이 조금 더 있다 하시는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이금융보다는 이금융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최대로 따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이금융보다는 1.5금융 정도 이 정도에서 융자를 받으시고 자기 자본을 조금 더 투자하시는 것이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공격적인 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이야. 나는 호텔 황제의 말을 신뢰해. 호텔 황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몇 년 동안 꾸준히 유튜브를 시청한 결과 내가 신뢰가 생겼어. 이런 분들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셔도 됩니다. 투자하셔서 여기서 공격적인 투자는 뭐냐.
내가 자본이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한정돼 있는데 내 자본에 한정돼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눈높이를 높여서 조금 더 큰 호텔을 산다는 거죠. 그러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대출금이 올라가겠죠. 그럼 이자도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은 공적적인 투자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떻다? 월 매출이 1억 5천씩 꾸준히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뭐 한 달에 2,800만 원 이자 내는 거 부담스럽지 않다 이겁니다. 그 문제는 뭐다? 매달 진짜 1억 5천만 원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실제로 호텔을 취득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 가능한 월 매출. 그냥 딱 1억 5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달을 30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평일날 숙박 매출, 대실 매출, 금요일날, 그 다음에 토요일날, 그 다음에 일요일날 따로따로 다 분석을 해서 그 날의 매출을 다 분석을 해드리고요. 스탠다드 가격, 그 다음에 디럭스 가격, VIP 가격, 스위트 가격 제가 다 책정을 하고 그렇게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월 매출이 1억이 나온다, 1억 2천이 나온다, 8천만 원이 나온다, 1억 5천이 나온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지 그냥 떡 대고 원인과 과정도 없이 결과만 1억 5천입니다 이렇게 브리핑 드리진 않아요. 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지만 1대1 상담을 하고 미팅을 할 때에는 1억 5천이 어떻게 해서 매출이 제가 분석한 거다라고 아주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여러분께 따로 또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물건에 대해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말이죠. 저에게 여기 휴대폰 번호 있죠? 네, 여기 휴대폰 번호 있습니다. 네, 010-5766-5766 있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보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